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유, 장마 기간이라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려서 여러분 마음도 주룩주룩 내리시는 건 아니죠? 자, 오늘 체육관에서 덤블링 해보신 분. 자, 덤블링 하시면 림프구 순환이 몇 배나 빨라진다고요? 면역력이 몇 배나 올라간다고요? 300. 예, 무려 30배에서 300배 이상 올라갑니다. 네. 자, 그래서 비 온다고, 우울해, 꿀꿀해, 내 마음, 외로워 하지 마시고, 림프순환 비 온다고 산에 못 가실 때는 체육관에서 여러분들이 방방이를 뛰시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명랑해지고 밝아지셔서 여러분이 하루속히 건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책의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내 몸 살리는 해독 기억나세요? 네. 내 몸 살리는 해독. 그 다음에 또 뭐 배우셨을까? 그 다음에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싹둑 유방암 절제하고 간암 절제하고 색전술하시고, 자, 가장 중요한 내 몸 안의 의사를 절제해내고 내 몸 밖에서 의사를 찾으셔도 여러분에게 회복의 길은 잘 이루어오지 않는다는 거 배우셨습니다. 또 최근에 지난 시간에는 뭘 배우셨나요? 엠프람 여사가 암과의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자, 그런데 제가 결론을 안 내드렸죠. 자, 암과의 투쟁에서 이기는 방법.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뭐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신다면서 기억 하나도 안 나셔? 해독. 예. 해독이 정말 중요하고, 또요. 긍정적인 마인드.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엠프람 여사가 투병 생활 동안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투병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먹고 잘못 사는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 바꾸는 그 건강의 법칙들을 평생도록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제 완전관해에 도달했다. 야, 이제 살 좀 올려볼까? 가서 우리 꿀꿀이 좀 먹어볼까? 하시면서 식생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교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책의 결론입니다.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법.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방법은 내 몸 살리는 해독, 그 다음에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 청소하는 방법. 오늘 결론입니다. 또 엠프람 여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암과의 투쟁에서 이기는 방법. 엠프람 여사가 그 말기암에서 해방되었던 비결, 그 따끈따끈한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노 다이어트와 FCA 다이어트 실천법. 자, 단기간의 독서 제거 실천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평생 120살까지 쌩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닥터 로이 월퍼드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비결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뭘까요? 자, 로이 월퍼드 박사님은 의사이자 UCLA 교수님이시면서 면역학의 대가이십니다. 특별히 노화작용에 대한 세계 정상급의 저명한 학자이신데요. 로이 월퍼드 박사님이 평생토록 연구한 그 연구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을까? 120살까지 쌩쌩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요것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자, 소화기관이 일을 덜하게 되면 될수록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120살까지 쌩쌩하게 살 수 있었냐면, 로이 월퍼드 박사님 실험실에 가신 분들이 정말 120살까지 쌩쌩하게 살 수 있었는데, 로이 월퍼드 박사님을 비롯하여 뭐만 시켰어요? 주사도 안 줬고 약물도 없었고 마술을 부리는 일도 없었고, 단지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처럼 하늘마을 오니까 잘 먹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오시면 몸 체크 쫙 한 다음에 333-737-114-214 각자의 체력에 맞춰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어떤지 바이탈 체크 해가지고 어떤지 봐서 각자의 체력에 맞춰서 뭘 했어요? 쫄쫄 굶기더라. 바로 이 월퍼드 박사님처럼. 자, 그런데 우리 여사님 일주일째 지금 과일식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배고픈지를 모르시죠?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농이 주주주주 흘러요. 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 월퍼드 박사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이틀 동안 굶겼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화기관에 휴식을 준 결과 모두 몇 배를 더 살았고 와우, 여러분 2배 더 사셔야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셔야죠.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병마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께 와봐라 하고 외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2배는 더 사셔야 되겠죠? 자, 거의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이다 못해 감격적인 사실이죠. 현재 월퍼드 박사님은 80세이십니다. 자신도 자신이 연구한 결과대로 일주일에 이틀을 단식하면서 건강한 채로 질병 없이 쌩쌩하게 살고 계시는데요. 자, 그 비결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목사님, 제가 과일식 시키면 도망 다니지 마시고 오늘 제가 왜 과일식을 시키는지 이 시간에 잘 캐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할수록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의 죽은 음식 말고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말고 자연 상태의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과 저의 림프 시스템은 완벽하게 청소되어서 120살까지 쌩쌩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에리오사님 사실 거죠? 자, 저희는 여기서 이제 FCA 디톡스를 하지만 이제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이나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 미국에서 많은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주로 요 모노 다이어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노 다이어트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많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저희 FCA 디톡스를 실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은요. 당뇨가 있거나 과일 주스를 드실 때는 혈당이 신속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여러분들은 FCA 디톡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분들이나 가족들은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많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림프 시스템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노 다이어트를 아주 현명하게 실천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보다 림프 시스템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고 또 림프 시스템의 독소가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뭐가 대신 들어가요? 에너지가 쌩쌩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자, 모노 다이어트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하루에서 3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만 먹는 로푸드에서 주로 많이 로우 스무디나 이제 로푸드 주스를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저희 하늘마을에서 하는 과일로 영양소가 단번에 일시적으로 엑기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독을 할 수 있는 3일에서 5일 동안 오직 신선한 과일을 통째로 먹는 방법, 또 이제 모노 다이어트는 채소를 또 통째로 먹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는 하루에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샐러드만 먹는 이런 모노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노 다이어트의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로푸드 주스나 로우 스무디나 이런 주스만 먹고 실천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과일 주스만 마셔도 좋고 또 하루 종일 야채 주스만 마셔도 좋은데 한 번에 300ml에서 400ml를 2시간 간격으로 마시는 그런 방법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오직 과일이나 야채 주스만 먹고 해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 이제 하늘마을에서 하는 FCA 디톡스 3일 동안 과일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 상태로 건조해서 이산화황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말린 과실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해독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마을에서 하는 것처럼 제철 과일을 있는 그대로 말린 과일들은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과일 스무디만 먹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 스무디는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에 얼린 바나나 또는 얼른 과일을 주스에 넣으면 맛있는 스무디가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로푸드 이제 강사가 되면서 제가 일본에 건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로우 스무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생과일하고 생야채가 섞이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해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스가 차거나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간성 혼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거는 과일 스무디나 과일 주스보다는 3332든 내 체력에 맞는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보식을 하거나 정규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연 그대로의 과일, 채소, 주스, 샐러드만 실천하는 로푸드의 다이어트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절대 불을 사용해서 요리한 음식은 안 된다. 사실 이 로푸드, 이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로푸드의 대가이신데 자연 위생학의 대가이신데 이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에서는요 48도 이하의 열을 가열하지 않은 요리를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효소와 엔자임, 파이토케미칼이 파괴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먹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률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방법을 실천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안전한 건 암 환자분들이나 중증 난치성 환자들 또는 당뇨 환자들에게서는 이 FCA 디톡스가 가장 안전한데 자, F가 뭐였죠? 첫째, 프루츠 디톡스 다이어트. 무엇? 과일 해독식. 매일 제가 1시간씩 2시간씩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입수하실 때 과일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보식은 어떻게 드셔야 되고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몰라. 그래가지고 매일 물어보시고 전화 와요. 자, 이번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배우사님 한번 들어보십니다. 자, 과일식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끼니에 사과, 바나나, 사과, 포도, 사과, 배 섞으셔야 된다 그랬죠?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씩. 한 끼니에 한 가지만. 그리고 자, 한 끼니에 한 가지를 드실 때 전해질이 해독식을 계속 하시다 보면 독소는 많이 빠지는데 전해질이 부족해서 아이고 식은땀 나. 아이고 기운 없어. 자, 그러면 뭘 같이 먹어라? 소금을 적당히 찍어서 전해질이 부족해지지 않게 한 끼니에 한 가지 과일을 배가 터지도록 드셔야 되죠? 아니요. 그러면요. 200g. 200g 정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왜 웃으셔? 한 끼니 500g 드셔서 웃으시지? 자,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총 합쳐서 100g? 50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찔리시는 분들 많아.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다 그랬어요. 과일식을 하면서 해독을 하는데 해독을 방해하는 과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열량이 높은, 어제도 전화 왔어요. 두리안으로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실 때는 몰라도 해독을 위해서 단기간에 독소를 빨리 제거하시려면 열대 과일이나 또는 그러니까 열량이 높아서 해독이 안 되는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뭐요? 홍시. 화장실에서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이런 변비를 유발하는 과일은 여러분들이 해독식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체력에 따라서 언제까지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언제까지 하시는지 보자고요. 여러분들 맨날 저 2달 했는데요? 저 3달 했는데요? 아이고 4기에서 림프까지 다 전이되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정세에 될 때까지 여러분 체력에 맞춰서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자, 과일식 이제 3일 하셨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정규식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요? 자, 그 중간에 과일 해독식과 항암 정규식단 사이에 중간에 케어하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식을 하실 때는 보양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식 말고 보양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일 동안 굶었다가 이제 너무 좋아서 허겁지겁 보양식으로 드시는 분들, 자, 이 시간에 집중해 주세요. 과일 해독식과 항암 정규식단의 중간 식단인데 요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현미밥이라도 밥과 매운 음식, 자극적인 거, 또 조리한 음식 요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보식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조리 안 한 거, 야채 살짝 찐 거,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숲,
그 다음에 또 뭐요? 볶음곡식. 자,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호식이 이제 또 자기 날짜에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엔티 캔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항암 정규 식단이 들어가시면, 이제 정규식을 하실 때도 림프구와 백혈구를 쑥쑥 올리고, 면역력을 쑥쑥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이 드셔야 되죠? 하는 말 뷔페 식단에 6, 7가지 나오는 거 다 드셔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 서너 가지만 단순하게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일식을 하신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부원장님, 암세포의 먹이가 포도당 아닌가요? 그런데 과일식해도 종양이 캔서, 암, 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나요? 캔서 돌멸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는 당뇨가 있는데 과일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당지수와 당 부하지수에 대해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 글리세믹 인덱스와 글리세믹 로드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당지수와 당 부하지수를 혼동을 하시고, 또 이제 포도당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도가 암세포의 먹인 줄 알고, 여러분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전환돼서 우리 몸에 체내에 흡수될 때 포도당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죽어도 포도는 안 먹겠대. 암세포의 먹이라고. 자,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이 과일을 하루에 500g 아래로 드시면 절대로 종양이 더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한된 이 과일 해독식은 일반 음식보다 당 부하 지수인 GL 지수와 글리세믹 인덱스 지수와 또는 당 부하 지수, 글리세믹 로드 지수가 낮아서 암세포에 공급하는 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일의 당지수가 뭐죠? 우리 몸에 포도당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를 이야기하고요. 당 부하지수는 뭡니까? 당 부하지수는 요 당지수와 일의 섭취량을 고려해서 당지수에다가 내가 먹는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당질을 곱해서 100으로 나눈 지수가 당 부하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일 자체에 있는 당지수보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당지수를 염려하실 게 아니라 뭘 염려하셔야 돼요? 당 부하지수를 함께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당지수, 수박의 당지수와 당 부하지수를 한번 볼까요? 수박은 당지수가 72지만 우리 몸에서 체내에 전환되는 당 부하지수는 몇이에요? 4밖에 안 돼요. 자, 파인애플은 당지수가 59지만 GL지수는 당 부하지수는 5. 키위는 당지수는 58이지만 당 부하지수는 7. 바나나는 당지수가 51이지만 당 부하지수는 12. 바나나는 비교적 높지만 50 이하는 다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는 당지수가 48, 당 부하지수는 6밖에 안 되네요. 딸기는 당지수가 49, 당 부하지수는 1. 자, 포도는 당지수가 46, 당 부하지수는 몇? 8. 복숭아는 당지수가 43, 당 부하지수는 몇? 3. 사과는 당지수가 36, 펙틴이 많아갖고 당 부하지수는 몇? 6. 자두는 당지수가 29, 당 부하지수는 10. 자몽은 당지수가 25, 당 부하지수 2.5. 체리는 당지수가 22, GL지수는 1.65.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포도당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 과일로 과일식을 하셔도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자, 그래서 당 부하지수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두콩은 당지수가 18인데 당 부하지수가 1. 우유는 당지수가 27인데 당 부하지수 3. 사과는 당지수가 38인데 당 부하지수 6. 자, 배는 38인데 당 부하지수는 4. 자, 초콜릿을 한번 보세요. 당지수가 43인데 당 부하지수 몇? 12. 자, 우리 이제 좀 높은 거로 볼까요? 쥐누니콩. 자, 좀 높은 게 현미밥은 당지수가 55인데 당 부하지수가 몇? 18. 자, 고구마도 당지수가 61인데 당 부하지수 17. 아이스크림은 61인데 당 부하지수 8. 환타 좋아하시죠? 당지수 68인데 당 부하지수 23. 자, 또 뭐가 높아요? 여기 보니까 구운 감자가 당지수가 85인데 부하지수가 26. 흰밥이 몇이에요? 당지수가 86인데 당 부하지수가 몇이에요? 37. 자, 찹쌀밥은 몇입니까? 찹쌀밥은 당지수가 90인데 당 부하지수가 44. 예.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GL지수와 GI지수가 과일로는 안전한데 오히려 흰쌀밥, 또 찹쌀밥, 그리고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당 지수와 당 부하 지수를 올린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CA, 프루츠 디톡스 다이어트, 과일식은 어떻게 하는가? 한 끼니에 200g 이하의 과일을 가급적이면 껍질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같은 건 물론 까셔야죠. 그러나 사과나 배나 뭐 자두나 토마토 이런 애 껍질째 드시는 게 과일 속에 있는 펙틴 성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섭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하루 총량은 500g 이하, 한 끼니에 한 가지만 약간의 소금과 함께. 그 다음에 과일을 세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하고 어제 누가 댓글을 다셨는데 어떻게 세척하시면 될까? 숟가루로 하시면 중금속 해독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굳이 암 환자가 아니어도 해독이 일반인들도 다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숟가루나 집에 숟가루가 없으시면 밀가루나 또는 식초물이나 요런 데 또는 저희처럼 식당에 과일, 채소, 세척기가 있으면 오존수나 요런 거에 세척을 해서 30분 정도 담갔다가 쓰시면 안전하시겠죠. 자, 이제 보식을 조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식.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 보식은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 이제 보식이 자, 먹는 순서가 있죠. 자, 보식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부터 드셔야 돼요? 예, 야채를 켈리터너 박사가 어떻게 하면 말기 암 환자에서 난치성 암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급진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식단을 첫째로 바꾸는데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몇 인분? 16인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녹즙을 드시고 과일 주스를 드시고 하시는데 가장 안전하게 드셔야 됩니다. 녹즙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드시다 보면 간이나 신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채소와 과일을 2컵 반 정도 분량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몇 프로 밥을 채워요? 채소로? 샐러드로? 60% 정도. 여러분들은 바꿔서 드셨죠? 밥이 60% 정도 드셨죠? 이제 바꿔서 어떻게 하신다? 60% 정도 채소와 과일로 양을 채우시고 나머지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샐러드를 드실 때 이제 이런 버전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드셔도 되지만 대개 이제 암 환자분들을 보시면 이제 크레아틴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신장 기능이 약하시기 때문에 흡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또 특별히 자고 일어나면 몸이 냉하시기 때문에 토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올리브유 살짝 넣고 지용성이라 올리브유 살짝 넣고 소금 살짝 넣고 살짝 볶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몇 배가 높아진다? 9배가 높아진다. 그런데 볶은 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토마토 숲을 히포크라테스 숲 제가 요리 강습에 보시면 나오죠. 히포크라테스 숲을 드시거나 또는 토마토를 오래 끓여놓은 캔닝을 활용하셔도 되고 즉석에서 토마토를 올리브 넣고 살짝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마토 한 개 분량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나 당근이나 비트나 뭐 요런 양배추나 뭐 샐러리나 이런 거 이제 하늘마을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종류별로 내지만 각 가정에서는 오늘은 브로콜리 먹었으면 내일은 양배추 이런 식으로 교대로 돌아가시면 되겠고 아침에는 살짝 찐 채소를 드시고 점심에는 어떻게 하시라 그랬지? 점심에 이제 활동을 해서 체온이 올라가 있으니까 생야채를 드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먹어야 될 게 뭐예요? 1번 샐러드, 2번 뭐? 얘로 60% 양을 채우고 단백질은 콩물이 여기 콩물 한 컵 드셔야 되죠? 단백질은 얼마큼 드셔야 된다? 얼마큼? 20g 정도. 그래서 콩물 2숟가락이나 콩가루나 또는 낫또나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두부 같은 거 요런 거를 20g 정도 단백질을 드십니다. 3번은 뭐요? 볶음곡식. 과일식으로 해독식으로 하고 나면 몸이 냉해져 있습니다. 해독은 많이 돼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식을 할 때는 체온을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온을 올린다고 자꾸 찜질방 가고 막 보길래 막 뜨겁게 해서 체온을 올리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체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내부 체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체온을 올리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곡류 8가지를 2번 볶아놓은 볶음곡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8가지 안 하셔도 돼요. 집에 있는 현미나 뭐 이런 거 볶아서 드셔도 되고 볶음곡식을 드시면 몸에 체온이 올라가니까 열이 나요. 그래서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고 과일식하면서 차가워진 몸이 저절로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식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됩니다. 콩가루 2숟가락이고 콩물은 반국자 정도. 여러분들이 저울이 있으시면 그냥 20g 정도 드시면 안전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조리된 거 자극성 요리나 떡이나 빵이나 국이나 기름에 튀긴 전 종류들
보시게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아까 보셨죠? 살짝 찌거나 간하지 않은 거. 자, 이제 엔티캔서 다이어트 항암 정규식에 들어가실 때, 자, 여기 하늘마을 뷔페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야 이제 정규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다 드셔야 되겠죠? 에이, 뭘. 식사 때마다 보면 다 섭렵하고 다니시던데.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끼니에 서너 가지만 단순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는 순서는 1번 과일은 30분 전에 먼저 드시고, 가급적이면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때 이렇게 과일식을 하시거나, 그러나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30분 전에 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는 생과일하고 생야채가 섞이면 가스나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채소는 살짝 익힌 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20g, 그 다음에 탄수화물 순서대로 드시고, 몇 분 동안, 10분 동안, 최 선생님, 10분 동안 빨리 드시고 일어나서 나가셔야 되지. 자, 음식으로 몇 분 동안? 30분. 예, 이번에 나시오카 박사가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소화효소인 전분 소화효소,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파로친, 각종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야 여러분들이 소화기가 살아나야 호흡기, 배설기, 장기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콰이디알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테이블 위에 있는 모래시계, 30분짜리 모래시계 뒤집어져서 그 전에 일어나시면 노래 2곡인데 아무도 안 지켜. 자, 내일부터 또 검사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식전 1시간 이내나 식후 2시간 이내에 음료나 물을 드셔야 될까요? 그래서 가급적 식사하실 때 국물 있는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 치매 흐름을 감소시키면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아침은 하늘마을 프로그램처럼 아침은 8시, 점심은 1시, 저녁은 5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저녁 과일 해독식으로 해서 16시간 버퍼 시스템을 비워주면 스타빙 상태, 기아 상태를 주면 아유 배고파 죽겠슈.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맛이 다 살아나. 그래서 과일식을 지금 7일째 하시는데도 배고픈 걸 전혀 모르셔. 자, 그게 어떤 증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FCA 디톡스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체력이나 영양 상태를 고려해서, 예를 들면 바이탈사인을 체크해 봐셔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혈당이 너무 떨어지거나 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저하됐거나 요럴 때 그걸 주의하셔서 여러분 몸 상태에 맞춰서 매주 목요일마다 검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거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독식 하는 날짜, 일정, 그 다음에 사이클을 내 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노 다이어트를 하실 때 주의점 15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요걸 하실 때 제가 이제 흰 옷 입은 악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할 건데, 자, 요거를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일을 가지고 모노 다이어트나 또는 FCA 디톡스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노 다이어트의 재료, 즉 과일의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선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모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주스를 마실 때 꿀꺽꿀꺽 한꺼번에 삼키면 당이 확 올라가고요. 또는 이 착즙 주스 이런 걸로 하면 굉장히 산도가 높기 때문에 치아가 이빨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 그대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이제 과일 주스를 드실 때는 천천히 한꺼번에 삼키지 말고 홀짝이듯이 이렇게 마셔야 이제 복통이 생기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흡수된다. 세 번째,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공복 시에 빈속에 드시죠? 예,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고, 그래야 독소 청소 효과가 최대한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과일은 위에서 소화하는 시간이 길까요? 얼마나 걸립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은 소화시키는데 5시간에서 7시간 걸리지만, 과일은 단당류라 소화시키는데 20-30분밖에 걸리지 않으면서 몸에 다 흡수가 되고, 또 과일 속에 있는 5가지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칼, 또 엔자임, 또 뭐 있었어요? 효소 있었고, 또 항산화제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애들이 30분에서 1시간 안에 쫙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는 힘을 주고, 암세포는 먹이를 안 주니까 암세포가 아이고 배고파요 주인님 깨갱 하고 점점 기운을 잃어가면서 암세포가 고사되는 과정이 바로 오토파지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셨죠? 자, 조언 4. 자, 여러분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장창소 음식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는다면, 어휴, 부원장님, 저 어저께 설사했슈. 왜 이래요? 여기 막 피부로 막 튀어나와요. 이거 왜 이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이제 호전 반응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제 뭐 피부에 이제 알러지, 두드러기처럼 막 튀어나오는 분들도 있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연 먹은 것처럼 속이 미식미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술하신 부위가 막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에 맞는 호전 반응이 옵니다. 처음 했을 때 안 오다가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두 달째 되는 사이클에 해독이 되시는 분들이 각자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해독식을 어떤 때는 대상포진처럼 그렇게 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지 마시고요. 그 기간을 잘 지내시면 이제 해독이 쫙 되면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독소가 자꾸 약물로 눌러야 되겠죠. 피부에 막 튀어나오니까 부신피조 호르몬 계통의 연고 사다가 막 발라갖고 눌러놔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소가 자연스럽게 다 빠지도록 여러분들이 해독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물도 자주 마셔서 피를 맑게 해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항상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갑자기 위에다가 9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장 청소 음식인 과일과 채소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과일과 채소가 장을 청소한다면 이 장벽 안에 있는 찌꺼기들과 노폐물들이 쫙쫙 쏟아지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5번째 주의점. 자, 모노 다이어트 또는 FCA 디톡스 기간 동안 먹는 음식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염려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에너지가 부족해요, 여사님? 7일 동안 과일식 해갖고 지금 주무시네. 자, 정답은 정반대다. 왜? 오히려 해독식을 하는 동안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사람이 하루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3분의 1 이상을 쓰는데 소화시키는데 과일은 단당류라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흡수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쓰지 않는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치료하는 에너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치료가 되고 에너지가 저도 한 5일 정도 이번에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보식 들어갔는데 쌩쌩하시잖아요. 우리 여사님도 멀쩡하셔. 배도 하나도 안 고프시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오히려 살면서 가장 에너지가 파워풀하게 넘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배 여사님이 미국에서 저녁에 오시자마자 배가 고파가지고 이모님들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제가 과일식 하라니까 막 우시려고 그래. 사모님 배고프지 않을까요? 저는 평생 동안 몸이 이렇게 약한데 막 이러면서 걱정하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배고프지 않을까요? 나는 배고픈 건 참을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배우사님 지금 3번째인가요? 사이클이? 너무 잘하세요. 과일도 못 드셨었고 도마도도 못 드시고 사과도 못 드시고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믿음으로 따라 하시더니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의 뇌는 식욕 조절 중추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요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 식욕 조절 중추라는 요 메커니즘을 돌리는데 요게 우리의 식욕을 조절합니다. 이 식욕 조절 중추는 끊임없이 우리 몸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영양분이 충분한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만약 충분하면 조절작용은 멈추는데 영양분이 부족하면 요 식욕 조절 중추가 더 먹어도 돼 이러면서 알람을 울립니다. 그런데 계속 먹어도 알람이 울려서 계속 먹어도 배가 고파. 먹어도 기운이 없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 보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먹어대는 음식이 지나치게 요리가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죽은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몸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먹어야 되고 지나치게 가공되어 있는 밀가루 음식,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짜장면, 탕수육 이런 가공되어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은 요리 과정과 가공 과정에서 자연 상태가 파괴되어서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고 죽어있는 음식이라 영양분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몸이 자꾸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그 알람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더 먹어, 더 집어넣어 라고 알람이 울릴 때 여러분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음식의 양이 내가 지금 계속 먹어도 배고픈 건 음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영양분 때문이구나. 요걸 캐치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림프 시스템에 막힌 데를 혈관을 뚝뚝뚝 뿡뿡뿡뿡 슉슉슉슉 뚫어주니까
막힌 혈관이 뚫리면서 여러분이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폐에 가서 쌓여있는 독소들, 간에 가서 쌓여있는 독소들, 각자 부위별로 림프 시스템을 막고 있는 독소들이 해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모노다이어트나 FCA 디톡스에서 쓰는 이 자연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효소가 파괴되지도 않았고 미네랄도, 비타민도, 파이토케미칼도, 엔자임도 다 살아있어. 이런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니까 살아있는 몸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동안 내가 한여 취급을 받았던 몸이 갑자기 황제의 대접을 받게 되니까 최상의 컨디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사님이 7일 동안 장기를 지금 여왕 대접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 되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가벼워. 자, 그러면 내 몸에서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더 먹으라는 사인을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모노다이어트를 위한 7번째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과일만 먹으면 당이 부족해서 저혈당증에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저혈당이 무엇일까요? 저혈당. 자, 우리의 뇌는 혈류 속에 당이 충분한지 또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제 이 당이 충분하지 못할 때 뇌가 또 사이렌을 삐 하고 울립니다. 그럴 때 초조하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식은땀도 나고 게으름 등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알람을 울리는데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다른 단백질이나 어떤 성분보다 빨리 혈류 속으로 슉 흡수돼 버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혈당증이 있다면 요 과일을 먹는 즉시 식욕 조절 중추가 이 저혈당증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저혈당증에 과일보다 좋은 음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당뇨병도 고혈압도 고혈당도 저혈당도 염려하셔야 된다? 안 하셔도 된다. 자, 이제 오늘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금 처음 배우는 사실일 거예요. 요거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당은. 흰 옷 입은 악마. 당이 어떻게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당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죠. 자, 대부분의 포도당은 뭘 통해서? 포도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통해서 몸에 공급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글루코니오제네시스라고 하는 당 신생합성 과정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나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을 뭘로 전환시켜요?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몸에 에너지로 환원을 시키는데 문제는 바로 흰옷을 입은 악마가 문제입니다. 이게 뭘까요? 가공된 정제 설탕, 다시 말하면 흰설탕입니다. 고기를 끊고 생선을 끊었는데 우유도 끊고 또 계란도 끊었는데 설탕을 못 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식단의 이 설탕은 일본에서 설탕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회도,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면역력을 설탕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요. 면역력이 7배가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7배입니다. 자, 그래서 설탕은 sugar is sweet이 아니라 sugar is dangerous. 위험한 놈입니다. 자, 그래서 정제 설탕은 흰 옷을 입었던 검은 옷을 입었던 검은 옷은 뭐예요? 흑설탕. 모두 치명적인 독극물이다. 정제 설탕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자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어떻게 방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장장 이걸 4페이지에 걸쳐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당의 형태는 뭐다? 과일에 먹는 과당은 절대 여러분의 암세포를 크게 하지 않는다. 이 암세포를 크게 하는 당은 뭐다? 흰 옷 입은 악마. 자, 이것은 과일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함유가 되어 있는데 과당은 소화하는 데 거의 힘들 필요가 없고 또 즉시 효율적인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우리 몸은 과당을 즉시 흡수해서 요 흡수되는 순간에 뭐로 전환시킨다? 포도당으로 전환시킵니다. 요 전환된 포도당은 즉시 우리 몸의 연료로 사용이 되고
우리 몸에 계속적인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 간에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제 설탕, 또 정제 흰쌀, 정제된 밀가루. 자, 요 정제라는 말은 영양학자들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왜 그런가? 어떤 물질에서 한 성분만 순수한 상태로 가공했다는 말이 바로 정제라는 말입니다. 자, 설탕은 당이 많은 자연 상태의 요 아름다운 음식에서 요 당을 제외한 모든 아름다운 성분을 제거했어. 그 모든 아름다운 성분이 뭐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거해서 비자연적인 상태로 만든 화학물질이 바로 흰 설탕, 검은 설탕, 흰 옷 입은 악마, 검은 옷 입은 악마. 자, 흰 설탕은 주로 사탕수수나 사탕무로 만들어줍니다. 열을 가하고 또 화학적인 변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좋은 살아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이 제거가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 효소 등 몸에 이로운 것들이 모두 사망 선고를 받는다.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수확한 후에 잘게 쪼개서 압축한 다음에 주스 형태가 되면 여기에 물을 섞은 다음에 열을 가해주고 석회를 섞어주고 또 열을 가해서 수분이 증발하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되면 요걸 진공솥에 넣고 펌핑을 해갖고 펌프질을 하는데, 요 과정에서 알갱이 형태로 결정화가 되면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어갖고 여기에서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모두 날아가요. 이 결정화된 알갱이들에 다시 한번 또 열을 또 가하고 목탄 필터에 통과시키고 알갱이가 아주 맑게 결정화가 되면 여기다 뭐를 넣냐? 죽은 동물의 뼈를 투입해갖고 흰 옷 입은 악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약 64가지의 성분이 파괴가 됩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 망간, 인산염, 황산염 다 사망신고야.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D 다 사망신고야. 아미노산, 효소, 불포화지방 모든 식이섬유도 다 사망선고입니다. 이 비교적 안전한 독극물, 항암제 못지않게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 흰 옷 입은 악마. 요 비교적 안전한 독극물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에서 필수 성분을 뽑았습니다. 뭘 뽑았을까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몸의 각 부분에서 이 영양소들을 다 뽑아와서 참된 당으로 중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중화시키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탕, 여러분 요리에다가 주로 자주 집어넣는 흰 설탕, 이런 애들이 이 몸에서 칼슘을 다 뽑아서 중화시키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팔이야, 비가 오니까 뼈가 시려, 이빨도 흔들흔들. 자, 치아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정제 설탕이 뼈를 허물어뜨리고 치아를 붕괴시키고, 여러분 참 잘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식단에서 설탕을 못 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탕은 치과에서의 기쁨 이라는 말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성분들인 비타민, 미네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다 뽑아버려서 중화시키는 설탕, 흰 옷 입은 악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끊을 생각 없으죠? 자, 천연 상태의 탄수화물. 이건 뭐예요? 고구마, 뭐 감자, 뭐 현미와 같은 녹말 음식은 천연 상태의 탄수화물이고요. 천연 상태의 탄수화물이 아닌 요 정제 탄수화물은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설탕, 빵, 라면, 과자. 이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골다공증, 당뇨병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의 VIP석에 탑승한 것과 마찬가지다.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는데 퉁퉁하게 살이 찌고 각종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의 노예다? 정제 탄수화물인 설탕, 빵, 라면, 과자의 노예이다. 자, 보세요.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그런데 이 뚱뚱한 채식주의자들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의 열렬한 팬들인 것입니다.
요거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황설탕, 원당, 검은 옷을 입은 악마는 괜찮은가? 노란 옷을 입은 악마는 괜찮은가? 자, 황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황설탕은 보통 흰 설탕에다가 당미를 입혀서 캐러멜 색소를 위에 코팅한 것이 황설탕이고, 원당은요, 아이고, 원당 쓰니까 괜찮아. 자, 원당은 중백당으로도 불려지는데 설탕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정제 과정에서 한 가지 과정만 생략한 것이 원당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당의 형태는? 가장 완전한 당의 형태는 뭐야, 다시요. 자, 가장 안전한 당의 형태는? 가장 완전한 당의 형태는 과일에서 직접 얻어진 신선한 과당이다. 신선한 과당이다. 자, 그러면 요리할 때 여러분이 단맛을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과일로 과당으로 하셔도 되고, 천연 올리고당인 양파를 즙을 내서 쓰셔도 되고, 양파를 넣고 볶으셔도 되고, 그리고 그래도 단맛을 쓰셔야 되면 아주 내추럴 꿀을 조금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10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얀 옷을 입은 악마 흰 설탕이 나오는데, 마지막 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식품인 말에 현혹될 셈이십니까? 당밀과 같이 자연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은 모두 흰 설탕처럼 쓰레기의 결정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설탕만일까요? 정제식품. 자,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식용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정제식품은 공장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견과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 모노다이어트 기간에는 반드시 자연 상태에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시기에 전도 드시고 조리된 것도 드시고 그러시라고요? 자, 가급적이면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럼 견과류는 어떨까요? 견과류는 보식 정규식에는 가능합니다. 견과류가 자연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견과류는 하나님께서 껍질을 딱딱하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물론 견과류는 암세포를 생성하게 하고 암세포를 전이시키고 암세포의 주범인 동물성 지방산은 아니지만, 필수 지방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농축된 음식이라 과식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아침에 우리 견과류 하늘마을 식단에서 견과류를 아침에 한 번 나오죠. 캐슈넛, 오늘은 브라질 캐슈넛, 내일은 호두, 아몬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자, 아몬드는 보통 정량으로 보실 때 10개에서 12개 정도면 됩니다. 하루 정량. 아셨죠? 그 환우분들은 소화력이 약했기 때문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 드셔도 됩니다. 대신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볼 때 견과류보다 종실류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견과류가 좋았어요? 종실류가 좋았어요? 아마씨하고 치아씨드하고 이런 애들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드셔야 돼요? 주로 견과류 종류보다는 종실류 종류가 훨씬 좋습니다. 아마씨나 들깨 이런 것들, 치아씨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돼? 견과류에는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볶은 견과류 쓰시지 않죠? 예, 생 견과류를 쓰시는데 반드시 예를 들어 캐슈넛이나 호두 이런 애들은 4시간 정도 침수시켰다 쓰셔야 효소 억제 물질, 이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아몬드는 12시간 침수시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잣은 침수 안 시키셔도 돼요. 중요한 거 3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견과류를 많이 드시면 소화기관이 힘들어지는데, 요 생 견과류를 먹을 때마다 오이나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또 수분이 많아서 소화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효소 억제 물질 때문에 침수하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견과류는 반드시 침수시켰다 쓰신다. 자, 견과류에 있는 지방은 필수 지방산으로 지방이 없다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동물성 지방산은 암세포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 지방산으로 드셔야 될 건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드시기 위해서 EPA, DHA 영양제 드셔야 되죠? 생선 영양제 드셔야 되죠? DHA, EPA 드셔야 되죠? 왜요? 이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많죠. 수은 중독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배우셨죠? 자,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은 뭐 해야 돼요?
지용성 비타민의 기름에 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산이라고 해서 안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문제는 그 지방이 어디에서 나온 지방이냐? 각종 씨앗이나 견과류에서 나온 지방이 범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암을 만들고 암을 전이시키고 암을 재발시키는 주범은 누구였다? 동물성 지방산이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번째, 일주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라. 이거 이제 여러분 배우셔서 아시죠? 보식하실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정규식 하실 때는 나물을 한두 가지 정도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적인 모노 다이어트는 몸을 완전히 거듭나게 개선해주고 또 깨끗하고 맑은 음식을 먹는 동안 이제 이렇게 몸이 깨끗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게 싫어져요. 그리고 막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뭐 치맥 이런 거 싫어져요. 우리 몸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웃잖아. 자,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모노 다이어트나 FCA 디톡스를 사이클을 두고 내 체력에 따라서 계속하면서 해독을 해가시는데 주식의 그래프가 항상 위로만 향하거나 아래로만 향하지 않듯이 몸도 완벽하게 개운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가 요요 현상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체중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에너지는 슉슉슉슉 올라가고 자존감도 쑥쑥쑥 올라가고 미스코리아들 되셔갖고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햄버거, 튀긴 음식 이런 죽은 음식 대신에 살아있는 음식을 원하시게 되고 여러분들의 암세포가 없어지면서 건강해지게 됩니다. 자, 12번째 한번 볼까요? 자, 5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 마지막 하루나 이틀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단식 후에 조절식을 먹듯이 요건 바로 이제 보식 형태로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아시겠죠? 오래 굶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먹는 보식 형태로 드시되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붓고 더 컨디션이 더 나빠져요. 오랫동안 가볍고 맑은 음식에 적응했기 때문에 갑자기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제 과일식을 하셨다 그럴 때는 갑자기 치킨, 피자, 콜라, 스테이크, 빵, 애플파이 와우, 그 다음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과일식 한 거 다 허당이야. 몸에 독소가 더 빨리 차. 자, 그래서 모노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식과 또 정규 항암 식사에서 건강식 패턴을 잘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궁금하시죠? 자, 그럼 모노 다이어트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얼마나 오래 해야 돼요? 얼마 동안 해야 될까요? 우리 유 여사님 이제 한 석 달 정도 하시는 것 같고 문 여사님은 이제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뭐 115, 또 체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333, 어떤 분들은 737, 뭐 다양하게 하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3일에서 5일 동안 해독식을 하시고 컨디션을 점검하시는데 여러분 체력에 따라서 계속적인 사이클을 두시는데 여기 보니까 가능하면 좀 처음에는 빡세게 하시라고 권장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당신이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바닥에 물이 샌다면 가능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힘차게 물을 퍼내야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물을 완전히 퍼내면 조금 쉴 수도 있고 조금씩 올라오는 물을 정기적으로 보내기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몸도 이처럼 처음에는 빡세게 시작하시랍니다. 아셨죠? 모노 다이어트는 얼만큼 하면 좋다? 간헐적으로 하면 좋다? 더 자주 로이 월퍼드 박사님이 일주일에 이틀을 모노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처럼 더 자주, 더 오래 할수록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와 쓰레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가끔씩 몸속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수위를 힘들이지 않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노 다이어트나 FCA 디톡스를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요 모노 다이어트를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나친 모노 다이어트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질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세포가 미치는 현상. 이게 뭐예요? 질병의 7단계 배우셨죠? 세포가 미치는 게 바로 암이죠. 더 많이, 더 오래 할수록 세포가 미치는 암병은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모노 다이어트의 마지막 주의점은
규칙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우리 몸에서 독소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결국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져서 Before Life,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의 말처럼 여러분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로이 월퍼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쌩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제 여기 보니까 독소는 독극물이므로 그들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얌전히 도망치지 않는데요. 약간 발악을 한대요. 따라서 때때로 약간의 고통이 따라요. 호전 반응이 이래저래 오죠. 예, 수술하신 분들 수술하신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오고 미연목은 좀 미식미식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그냥 통증이 다 오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노 다이어트를 멈춰라,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말라. 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 니코틴 중독자가 담배를 끊을 때 약간의 고통이 수방되는 것처럼 몸속에서 독극물이 빠져나갈 때 아무 반응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약간의 두통도 있고 간헐적인 피부 트러블도 있고 또는 심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 것은 바로 몸이 청소되고 림프 시스템이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평생 질병 없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로이 월퍼드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120세 쌩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모노 다이어트와 FCA 디톡스를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너무 체중이 감소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종양이 감소했다 싶으면 그거에 맞춰서 해독 시간을 줄여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몸을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FCA 디톡스라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모노 다이어트와 FCA 디톡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해지시는 게 여러분들이 소원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매 순간 주님이 원하는 것 나는 행하고 살겠네. 노래 되게 못 쳐죠. 천국의 문 앞에 갈 때까지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세요? 위하여 살겠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며 살겠네. 매 순간 주님이 원하는 것 나는 행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계속적으로 실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One thing I have, 내가 좋아하는 시편 27편 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살고 싶대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식욕대로, 내 타락한 정욕대로 사시지 마시고 매 순간 주님이 원하는 것 나는 행하고 살고 싶어요. 매 순간 무엇이 닥친데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매 순간 주님께 바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싶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며 건강 법칙을 따르며 매 순간 주님이 원하는 것 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정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여러분은 그 하나가 뭐세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건강이요. 건강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자, 우리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한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가 One thing I have desire of the Lord that I seek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